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퇴계 이황 선생을 비롯한 학자들과 많은 의명,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가 켜켜이 살아 숨쉬는 고장. 이러한 선비적인 지조와 치열한 역사의식의 터 위에 자라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 획을 그은 이가 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40평생 동안 17번의 옥고를 치르며 별처럼 쓰러져간 초인 이육사. 혹독한 일제강점기 시절 그는 생각을 행동으로 이은 지식인이었고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였으며 절정의 삶을 살다간 위대한 문인이었다.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내 길을 사랑할 뿐. 그렇소이다.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내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노력이오. 이래서 나는 내 기백을 키우고 길러서 금강심에서 나오는 내 시를 쓸지언정 유언은 쓰지 않겠소.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천마을. 이곳에서 육사는 퇴계 이황의 14대 손이자 6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다. 본명은 이월로. 어린 시절은 원삼이란 이름으로 불리었고 훗날 필명으로 이활이란 이름을 쓰기도 했다. 어린 시절 육사에게 처음 학문의 즐거움을 깨우쳐준 이는 조부 시연공 이중직이었다. 육사는 당시 뛰어난 학식과 겸손한 성품으로 존경을 받던 조부에게 5살 무렵부터 소학을 배웠고 12살 무렵부터는 조부가 설립에 관여한 진성이씨 문중학교인 보문의숙과 부산국립보통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웠다. 육사의 외조부 허형과 외종조부 허위는 구한말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의병장이었고 외삼촌 허규 역시 그에게 영향을 끼친 독립운동가였다.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자란 어머니 허길의 교육관 또한 육사의 민족적 자존감과 독립정신을 키우는 토대가 되었다. 평소 육형제를 앉혀놓고 너희들은 내가 죽어도 울지 마라. 나라를 찾았을 때 마음 놓고 울어라. 육사의 생가를 복원한 유구당. 유구당이란 당호는 육형제의 우애를 기리는 뜻에서 후에 지어진 이름으로 형제들은 훗날 장진홍 의거 사건으로 함께 투옥될 때 서로 자신의 책임이라 주장할 만큼 두터운 우애를 자랑하기도 했다. 육사는 안동에서 태어나 16세가 되던 해 영천 오동 안용락의 딸 안일양과 결혼을 한다. 1920년에는 녹전면 신평리 등벌이 마을로 잠시 거처를 옮겼다가 가족들과 함께 대구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이후 처가마을의 사립학교인 백학학원에서 수학한 후 교사로 9개월간 근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1924년에 오른 일본 유학기는 이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1923년 9월 1일 관동 지역에 14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고 당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가 돌면서 수천 명의 조선인이 무참히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심없고 연약한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선인이 당해야 했던 서름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육사.
육사는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형 원기, 동생 원일과 함께 항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대구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던 조양회관을 드나들며 청년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육사가 이곳에서 만난 독립운동가 이정길은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독립을 호소하는 독립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유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한 인물이다. 이때부터 육사는 이정기 조제만과 중국 베이징을 드나들며 조선 독립에 관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리고 그 무렵 대구를 떠들썩하게 한 거사가 발생한다. 1927년 독립운동가 장지롱 의사 지시로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탄이 배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빌미로 대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던 인물들이 검거되기 시작했고 육사 역시 형 원기, 동생 원일, 원조와 함께 투옥되었다. 이때 받은 그의 수임번호 264번. 이제 식민지에서 영원한 주인이라는 자조의 뜻과 일제 통치에 정하는 뜻으로 그는 수임번호를 따 이후 264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1930년 11월 대구 시내에 일제를 비판하는 경문이 붙고 유인물이 살포되었다. 이름하여 대구 경문 사건. 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육사는 또다시 체포되어 감금된다. 일제의 고문은 견디기 힘들 만큼 혹독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쓰러진다 한들 조국의 독립만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나온 육사는 1931년 당시 독립운동의 치열한 현장이었던 중국으로 건너가 조국의 독립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의열단 간부인 윤세두를 만나 난징에 있는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에 제1기생으로 입교해 6개월간 군사교육을 받는다. 이때 함께 졸업한 동기생들은 이후 항일 무장투쟁을 감당하는 주력이 된다. 그러나 육사는 1934년 3월 군사간부학교 출신임이 드러나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되었다가 6월 기소유예로 석방된다. 이후 시사평론을 다시 집필하기 시작한다. 치열한 독립운동가로 최일선에서 싸웠지만 밤이 되면 그는 조국의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펜을 들고 낸다. 1930년 조선일보의 첫시 말을 발표한 이후 1935년 신조선지에 황혼, 춘수삼대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그는 본격적인 시작 활동에 나섰다. 이후로도 절정, 청포도, 광야, 꽃 등 30여 편의 시를 발표해 당시 조국의 암울했던 현실을 글을 통해 저항했다. 시는 외로움에 허덕이는 자신을 향한 범위, 시대에 대한 통달, 그의 생각이자 행동이었다. 다만 나에게는 행동의 연속만이 있을 따름이요. 행동은 말이 아니고 나에게는 시를 생각한다는 것도 행동이 되는 까닭이요. 또다시 경찰에 끌려가 취조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어 수차례의 투옥을 겪으며 그의 심신은 나날이 쇠약해져간다. 그럴수록 독립을 향한 열망은 더욱 거세어졌다. 매운 계절의 칙직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공원. 서리빨 칼라진 그 위에서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한 말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1943년 3월 마침내 그는
국내 무기 반입 계획을 세우고 북경으로 떠난다. 하지만 어머니와 맏형 소상을 맞아 7월 베이징에서 잠시 귀국했다가 그해 늦가 헌병대에 검거돼 다시 북경으로 압송됐다. 북경 일본 총영사관 강.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결코 일제에 타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생의 마지막 시를 남긴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니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리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한다. 1944년 1월 16일 그는 광복을 한 해 앞두고 눈을 감지 못한 채 40년이란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하지만 그의 못다한 생은 어쩌면 이제와 절정을 이루고 있는지 모른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그는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생각이 흐르는 대로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시인이었다. 유수한 세월을 말없이 흘러온 강물처럼 이 암흑의 땅에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렸던 육사의 절개와 올곧은 정신, 오랜 세월 이 땅에